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유망한 미국 회사 10개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부 영상입니다.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미주부가 주주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 6월 11일 밤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다우존스 지수가 6.9%, S&P 500 지수가 5.8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좀 더 조정이 오길 바라면서 미국 주식 매수를 위해서 한국 주식을 조금 매도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주에 좀 더 조정이 와서 제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감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6개 키워드 중에서 인공지능 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부 영상이고 5부 영상까지 하고 여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나오죠. 지난 1부, 2부, 3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공지능 유망 회사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바이두와 텐센트 이 두 회사의 인공지능 비즈니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회사들이고 바이두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 분석을 마치고 영상 뒷부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회사를 미주부와 계속 찾아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두와 텐센트는 모두 중국 기업들이죠. 이 중국 기업들이 미래의 인공지능 산업에 왜 유망한지 알아보기 전에 중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나 기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중국 광저우에 있는 푸돔이라는 로봇 레스토랑입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하마센성, 증동, 하이디라오 같은 기업들이 로봇 식당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기존 로봇 식당이 서빙 등 일부 영역에서만 로봇을 활용한 반면 이 푸돔 레스토랑은 요리부터 서빙까지 모든 서비스를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조리실에는 32대의 볶음 로봇이 있는데 메뉴당 조리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로 사람이 하는 방식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햄버거 로봇은 주문부터 완성까지 90초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앞으로 2년 내에 로봇 식당 2,000개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컨트리가든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첸시 로봇 요식그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 이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소개하다 보니 중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2020년 2월 기사입니다. 중국이 76,800건 정도로 1위고 미국이 67,200건 정도로 2위입니다. 한국은 약 2만 건 정도네요. 한국 회사들 화이팅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래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 품질과 가치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시 일단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보는 중국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한국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두에 대한 기업 소개는 지난 3부 영상에서 소개했으니 바이두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두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뭐가 있을까요? 바이두의 CTO인 왕 하이펑은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고 진실된 변화를 추구했으며 믿을만한 미래를 만들었다. 진실된 변화와 믿을만한 미래, 참 멋있는 말이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 10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두가 개발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바이두의 어니가 구글의 버트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음성 합성 메이트론을 통한 AI 체험 최적화. 말이 어렵죠. 이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보통 여성 목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한 20마디만 녹음을 하면 내 목소리로 내비게이션 목소리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면 여자친구 목소리로 항상 안내를 해주겠네요. 그리고 인간의 동시통역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동시통역을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동영상 자연어 처리 이해 능력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계나 음악 종류, 촬영지, 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해석해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칩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아폴로라는 건 바이두가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아폴로 라이트는 열대 카메라에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때 앞에 있는 물체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카메라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건데요. 현재 테슬라는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이 10가지 기술들 중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동시 통역, 동영상 자연어 처리. 자, 보시는 것처럼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연어 처리 기술인 어니 기술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제에 맞게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인공지능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웹사이트를 보고 글과 그림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테스트해본 결과 동일한 웹사이트를 보고 사람이 편집한 동영상은 끝까지 시청한 비율이 50% 정도였는데 인공지능이 편집한 동영상은 끝까지 시청한 비율이 65%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동영상 제작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겠네요. 이러다가 유튜버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 주주님들은 이런 시대가 와도 미주부 안 떠나실 거죠. 암튼 웹사이트의 뉴스나 재밌는 글을 인공지능이 보고 빠르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공지능으로 유망한 기업 텐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주님들, 위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인들의 국민 메신저죠. 한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챗 사용자가 11억 명입니다.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사용자 규모도 다르죠. 텐센트는 중국의 메신저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독점력을 바탕으로 위챗페이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시장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챗페이는 카카오페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2017년에 런칭한 클라우드 기반의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위챗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귀찮게 다운받지 않고 로그인할 필요 없이 앱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미니 프로그램이 출시한 지 2년 만에 앱의 수가 230만 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 초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개수가 210만 개라고 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정말 엄청나죠. 텐센트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11억 명이 사용하는 위챗을 기반으로 한 위챗페이와 클라우드 기반의 미니 프로그램은 텐센트를 앞으로 더욱 성장시켜줄 강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 클라우드 시장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1위 기업인 알리바바의 알리클라우드가 점유율 40%로 1위입니다. 텐센트는 점유율 16.5%로 2위입니다. 텐센트가 미니 프로그램을 앞세워서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텐센트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걸 잠깐 볼까요? 텐센트의 인공지능 기술로 10년 전에 납치된 아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인 나를 기다려 라는 방송에서 텐센트의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이 지나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변한 모습을 알아채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텐센트는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소 텐센트 U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U2가 개발한 안면 인식 인공지능은 정확도가 99.9%라고 하네요. 텐센트 기술의 차별점은 몇 년이 지나서 얼굴이 변해도 이 변화를 유추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는 아이를 잃어버려도 거리 곳곳에 있는 이 CCTV가 안면 분석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유망한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의료, 로봇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텐센트만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잠깐 볼까요? 시노위츠라는 인공지능 교통 분석 기업으로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도로를 감지하는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유니유비는 사물 인터넷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멘타, WM 모터 등에 투자했고 의료 인공지능 분야는 복셀 클라우드, 아톰와이즈 등과 같은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복셀 클라우드는 딥러닝 기반의 의료 진단 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아톰와이즈도 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그리고 텐센트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개방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창업자를 지원하면서 텐센트만의 인공지능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텐센트의 인공지능 연구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주얼,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있고요. 바이두와 텐센트의 과거 10년간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어떤 기업이 더 성장할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과거 성장성은 텐센트가 월등히 좋네요. 과거 성장성이 좋았다고 미래 성장성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과거 성장성이 좋은 회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겠죠. 물론 현재 이 두 회사가 미래 성장성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체크해 봐야겠죠. 바이두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 하나로 약 55조 원 정도 되고요.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5,537억 달러, 하나로 약 664조 원 정도 됩니다. PER도 보시면 바이두가 9배 정도, 텐센트가 42배 정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텐센트가 더 높다고 봐야죠.
바이두의 2019년 매출은 1,074억 달러이고 텐센트의 2019년 매출은 3,772억 달러입니다. 매출도 바이두보다 텐센트가 3배 이상 높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떤지 볼까요? 2019년 바이두의 당기순이익은 19억 8천만 달러로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 당기순이익률이 26%인데 2019년 당기순이익률이 많이 줄었죠. 이 부분은 투자 시 참고할 사항입니다. 항상 이익이 점점 준 회사는 왜 이익이 줄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텐센트의 2019년 당기순이익은 933억 달러로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4.7%입니다. 매출 규모나 성장성 모두 텐센트가 더 좋네요. 참고로 바이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텐센트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미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발효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바로 중국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미국 상장 기업이라도 해외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PCAOB, 상장기업회계감사위원회가 해외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외 기관들이 중국 기업에 회계 감사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갈등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관의 회계 감시를 막는 중국 법을 지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해서 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회사 주식을 사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상황에서 바이두는 미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아쉬울 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주님들 걱정되고 머리 아프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혹시 이 문제가 해결돼서 주가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서 투자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를 하는 기술 개발에 특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11억 명이 사용하는 위챗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위챗페이는 텐센트의 미래 성장성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텐센트의 인공지능 개방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하여 미래의 인공지능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법안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